자, 과잉방입니다. 자, 21조 2항 3항이 있는데 이 2항 3항이 출제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이 2항하고 3항은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만 됩니다. 자, 먼저 2항. 정당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했을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과잉방위라고 하는 것은요. 노트에 나와 있지만 정당방위에서 요구되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 1번, 두 번째 주관적 정당화 요소, 세 번째 상당한 이유, 상당성이죠.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가 되면 정당방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상당성이 탈락되었을 때 이것이 과잉방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보시게 되면 정도를 초과했다는 것은 상당성을 초과했다 이런 말이. 그러면 자, 정황을 봅니다. 정황을 봐서 뭘 한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다 하면 틀리고요. 감경 또는 면제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적 감면 이렇게 불러요. 임의적 감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3항을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전항은 2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했을 때에는 그때는 벌하지 않아요. 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책임 조각이다 이런 말. 위법성 조각이 아니고요. 책임 조각이에요. 책임 조각. 책임 조각이에요. 자, 의 볼게요. 과잉방위는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상당한 이유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그래서 인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적이 있고 양적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과잉방위는 이 질적을 말해요. 질적.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보통의 과잉방위는 이 질적이다. 그래서 절도를 굳이 총으로 사살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손으로 방어할 수 있는데 강목으로 때릴 필요 있나요? 그렇죠? 이걸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양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적은 세무를 짓게요. 양적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당한 침해가 이미 경과했어요. 경과했으면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간 거예요. 예를 들면 반격으로 쓰러진 자, 쓰러졌기 때문에 현재 부당한 침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스톱 해야 되는데 계속 때리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 과잉방위라 보지 않고 이거는 달리 보고 있는데 오상방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이게 1년에 연속된 행위로 볼 수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외적으로 뒤에 판례가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양적 과잉방위는 뭐다? 원래 오상방위 문제다. 오상방위는 뒤에가 설명합니다. 또 오상방위 문제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두 가지 행위가 연속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뒤에 판례에서 볼 겁니다. 그리고 과잉방위는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감소 소멸되기 때문에 책임이 감소 소멸된다라고 하는 이 책임 감소 소멸설이 다수설이다. 위법성 감소가 아니고 책임입니다. 책임 감소 소멸설. 됐어요? 그래서 적으셔야 돼요. 밑에 위법성 하면 틀려요. 위법성 감소 소멸설 하면 틀리다고요. 성립 요건을 볼게요. 자,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상당성만 결여가 되면 돼요. 2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공포, 경악, 당황 등 위축된 정신적 불안정 상태인 빨간색으로 심리학적 마음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공격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김보은 양 사건 그 의붓 아버지 강간살인 사건에서 그 행위는 공격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과잉방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밑에 그래서 앞에 2항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정당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했을 때는 정황을 봐서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는 그 2항의 정당방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판례 첫 번째 거 별 붙여볼게요. 이게 2항의 판례입니다. 자, 폭력 전과자 ABC가 갑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갑이 이에 대꾸를 하자 이 XX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라고 하면서 면도칼 들이대고 위협을 하고 소주병을 끼어던지고 벽돌을 집어던지는 등 공격행을 하였다. 도망가는데 쫓아왔어요. 3명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강목과 케이블 등으로 마구 때렸다 이거예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는 거죠. 근데 갑도 곡괭이 자루를 마구 휘둘렀는데 정당방위 의사를 하겠다는 의사로 마구 휘둘렀는데 좀 심했어요. 그래서 죽거나 다쳤다 이런 말이에요. 갑의 죄책은 하는 것입니다. 판례가 뭐라 그래요? 그래, 여기 답을 보면 21조 2항의 과잉방위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보시면 이유 없이 집단 구타를 당하게 된 피고인이 더 이상 도피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빨간색으로 곡괭이 자루를 마구 휘둘렀다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좀 심했다는 거죠. 심한 것처럼 보이죠? 마구 휘둘렀으니까. 그래서 상당성을 탈락시켰는데 정황을 보니까 감경 면제할 사유는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항의 과잉방위를 인정했던 대표적인 사건이죠. 자, 밑에 판례. 갑은 늘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서로 멱살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했습니다. 말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깨어진 병으로 찌를 뚫시 협박하였다. 죄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판례는 뭐라 하고 있냐면, 자, 지금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했다 했잖아요. 제지했다 했는데 갑자기 깨어진 병으로 빨간색으로 깨어진 병 동그라미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21조 1항의 정당방위는 아니다. 또 야간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도 아니다. 왜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봤을까요? 주위 사람들이 제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지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1항 옆에 3항 그쵸? 이 두 가지로는 인정되지가 않고 답이 뭐라고요? 2항의 과잉방위를 인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해설을 보니까요. 자, 그런 말 나와 있죠. 깨어진 병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상당성이 결여되었는데 그래서 정당방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제지했기 때문에 야간 공포나 당화로 인한 것도 아니다. 사망도 아니라는 거예요. 1항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이 피고인의 정당방위나 야간의 공포 과잉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즉 1항도 배척하고 사망도 배척하고 다만 그 정황을 참작해서 형을 감경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말은 21조 2항을 인정했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임의적 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요. 답은 특수협박죄가 돼요. 특수협박죄가 되는데 강론책 가보면 특수협박죄 할 때 이 판례 나올 겁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을 했는데 21조 2항의 과잉방위를 인정해서 임의적 감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항의 과잉방위를 몇 항의 정당방위 과잉방위를 인정했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요. 가로 열고 답은 적을게요. 특수협박죄. 자, 다음. 자,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잉방위도 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입니다. 3, 4회나 찔렀다 세모. 밑에 복부를 찔렀다 세모. 7군데나 찔렀다 세모. 10차례나 찔렀다 세모. 이 네 가지는 다 뭐예요?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잉방위가 안 된다는 판례들. 효과 볼게요. 자, 효과를 보시게 되면 상당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그쵸?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 말은 뭐다?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말 속에는 당연히 피난도 할 수 있고 방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앞에 나와 있는 정당방위가 다른 거예요. 자, 그 밑에 1번, 2번은 했고 자, 밑에 판례 갑니다. 심야 구경사건 중요하기 때문에 별 붙여볼게요. 자, 22시 40분경이니까 야밤이죠. 자, 극장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에 병이 갑에 질려 족하죠. 음경을 내놓고 소변을 보면서 키스를 하려고 달려들자 갑이 그러죠. 술도 먹었으니까 집에 가라고 타일렀다. 근데 도리어 갑의 뺨을 때리고 돌을 들어 구타하려고 따라오는 것을 피하자 병은 을을 땅에 넘어뜨려 깔고 앉아서 을이 첩니다. 쳐. 갑이 다시 제지하였지만 듣지 아니하고 돌로서 을을 때리려는 순간 그랬습니다. 즉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는 거죠. 정당방위 의사를 가지고 복부로 발로 때렸는데 어딜 때렸어요? 복부를 때렸어요. 복부를 때려서 죽었다. 등 옆을 팔을 찬다든지 등짝을 찬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복부를 찼다는 거죠.
좀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성이 탈락된다. 그래서 정당방위 되지 않고 과잉방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조 2항의 과잉방위 된대요. 되는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야간이죠. 야간. 또 공포, 경악, 흥분, 당황에 기인한 것이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사망을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자, 앞에 판례가 잘 나왔고 이건 출제가 되지 않은 판례인데요. 남자 6명이고 야간이네요. 자, 밑에 자신뿐만 아니라 척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던 중에 자, 밑에 옥신각신 과정에서 맥주병이 깨지게 되었고 그 깨진 맥주병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사망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조각시켰던 사건. 됐죠? 어려운 거 없고 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자, 누나 사건 볼게요. 이것도 별표. 이것이 양적 과잉방위 관련된 판례입니다. 보겠습니다. 술에 취한 갑녀의 오빠 을은 밤늦게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병에게 술값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식칼을 찾아 어머니를 향하여 들이대는 순간, 그쵸?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그쵸? 방 안에서 보고 있던 동생이 남동생입니다. 남동생. 칼을 뺏으려 하였는데 을이 오히려 정의 목을 움켜쥐고 손아귀에 힘을 줌으로써 숨쉬기가 곤란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방 안에서 이를 지켜보고만 있던 갑녀가 그 남동생을 구하기 위하여 정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목을 힘껏 조르면서 뒤로 밀었다. 동그라미 1번. 즉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뒤로 넘어진 그의 몸 위에 타고 앉은 채로 정신없이 두 손으로 계속 그의 목을 누르고 있던 중.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목을 힘껏 졸랐다는 것이 첫 번째 거. 넘어졌는데 또 위에 올라타서 계속 누르고 있죠. 두 번째 행위죠. 근데 이 1번과 2번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1번과 2번이 연속된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동생이 누나 왜 이래? 소리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등 손을 떼었는데 이미 사망한 후였다. 갑의 주책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21조 2항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공포 하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뭐다? 사망의 과잉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사망의 과잉방위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정신없이 두 손으로 그의 목을 누르고 있던 중 같은 경우는 현재에 부당한 침해가 없는 건데 1번과 2번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속된 일련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과잉방위 상황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의 과잉방위를 인정했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판례도 마찬가지죠. 야간에 자신뿐만 아니라 척까지 위협을 당하던 중에 맥주병이 깨지게 되고 그 맥주병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21조 사망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다음 오상방위는 뒤에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런 건 몰라도 돼요. 두 가지 합해진 오상과잉방위도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 각종 방위 비교 나와 있죠. 정당방위는 세 가지가 모두 있는 것이고요. 과잉방위는 두 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상당성만 탈락된 것이고요. 뭐 나머지는 참고로 봐두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오상방위는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운다고 했고요. 우연방위는 어디서 배웠어요? 우연방위는 저 앞에서 전 시간에 다 배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